자, 목요일 이슈 행소문입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무슨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정리된 내용 요약해서 좀 볼까요? 타이틀은 나은 것 같은데 지금은 원전 시대, 3년간 1조 원 발주, 원전 일감 절벽 막는다, 원전 2 일감의 절벽을 막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저도 전달을 받고 픽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원전의 일감 절벽을 이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하고 띄어쓰기가 없으면은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한글은 좀 그런 게 네. 있어요. 자,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얘기를 강하게 했죠. 네, 창원에 가셨더라고요. 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 예. 예, 이름 사명이 바뀌니까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셔서 과거 정권의 이제 원전 폐기는 오류다. 네. 결국에는 그것이 에너지 문제를 봉착했다. 물론 뭐 일정 부분은 타당할 수.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막 러시아는 네. 유럽에다 가스를 잠궈버린다 그러고. 네. 유럽은 지금은 여름이지만 곧 그쵸. 겨울이 다가오는데 네. 얼어 죽을까 봐 지금 뭐 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석탄을 또 떼기도 하고 네. 막 뒤죽박죽 혼돈의 시대인데 원전 어떤 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신지? 결국에는 뭐 에너지 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다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 원전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원전 발주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굵직한 그 원전 수주가 아시겠지만은 사우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 그리고 폴란드 이 세 개가 제일 굵직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카자흐스탄, 이집트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규모적인 측면이나 이제 어떤 중요성 미국 같은 연결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사우디, 체코, 폴란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입찰 제안서를 최근에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라카 원전에 들어갔던 APR 1,400이라는 원자라고 있는데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라이센스를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현재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협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현재 이 원전 발주를 하게 되면서 EA 핵사찰을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우디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핵무기 그러니까 핵 개발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예전에 그 사우디 신재생원 야마니 원장이 그 IAEA 강요회의에서 우라늄 추출에 대한 얘기를 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순수하게 에너지 발전하면 좋겠지만은 핵무기로 일단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우디가 2018년도부터 미국 쪽에 계속 그 원전 발주를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와 사이가 상당히 좋았던 트럼프도 이 원전을 수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원전 세일즈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요. 네. 이스라엘 문제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핵무기 전용 가능성 이 부분이 있는데 사우디 원전이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뭐 적어도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봐지는 상황이고 이 사우디 원전이 이제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야 체코도 그렇고 이제 폴란드도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그냥은 아니겠죠. 네. 한국과 같이 하자는 건데 그 속내를 좀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원천 기술이라든지 설계는 하겠다. 대신에 너희는 시공이라든지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되겠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핵사찰 거부라든지 그리고 원자력법 123조 이 부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체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거의 넘어갔다라는 분위기가 우세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폴란드가 이 원전 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면은 공동 투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폴란드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51%는 이제 폴란드가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49%는 이제 원전 수주를 받는 나라가 인수하기 좀 원하는데 한수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지금 어쨌든 그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폴란드에서 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완전히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걸 현재 좀 뒤집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 원전 관련해서
이 한국과 미국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들이 격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어쨌든 이 원전 수주가 상당히 경쟁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미국과 같이 공동 발주할 가능성이 공동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은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독으로 갈 것인가 공동으로 갈 것인가 그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자력 발전도 이게 정확히 네. 제가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핵무기하고 네네. 연관성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똑같은 원리잖아요. 네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이 민감해 할 수도 그쵸. 있겠고 네네. 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로 집적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잘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왜 누리호 맞아요. 발사 받잖아요. 네네네. 미국이 준 거 아니거든요. 그 중국이 체코에서 결국 탈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UAE 바라카 원전을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현지에 가서 이게 시공을 하게 되면서 네. 한국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현지 기업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부품 조달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정비 노하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서 현지의 어떤 인심을 얻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체코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네네. 과거에 이제 중동 건설붐 그렇죠. 내지는 이런 것처럼 뭔가를 네네. 잘 짓고 견고하게 짓고 빨리 짓고 네. 뭐 싸고. 싸고 이런 이미지가 네네.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은 맞는데 자, 원전도 보면 장단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장점은 에너지 대란일 때 지금 원전만한 대안이 그렇죠. 뚜렷지가 발전 않다. 단가가 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기간이 이게 길고 그렇죠. 뭐 뚝딱 해서 뭐 만들어 1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거고 힘들죠. 힘들죠. 두 번째 단점은 제일 포인트인데 이게 방패장일 겁니다. 네네. 원전이라는 게 폐기물. 핵분열을 하는 건데 네네. 핵분열이 멈추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쓰고 남은 그 핵 폐기물을 어디다 네. 저장해야 되는데 방패장에 대해서는 방사물 폐기장 이거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는 잘 안 해요. 그죠? 그렇죠. 네, 민감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이게 잘못하면은 네네. 이제 우리가 익히 들었던 계속 핵분열이 나면은 이제 네네. 뚫고 내려가는 멜트다운. 네. 지구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내려가는. 옛날에 체르노빌이 그랬고 네네. 후쿠시마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공포심 안전 때문에. 문제. 네. 그래서 이 방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그렇네요. 하여튼 가는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 되게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사우디가 아니라 이란 쪽으로 눈을 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핵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이란 석유를 이제 수출해서 활로로 조금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 이란 안 요거 되면 조금, 이라크라도 좀 파자. 예, 내지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미국 사우디가 내에서도 예. 지금 요즘 왜 그러잖아요. 하느님보다 돈 잘 버는 정유업체. 예. 우리 얘기했지만.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버는데도 정유 회사들은 유정을 지금 다시 안 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2020년도에 그 사우디와 러시아가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이너스 유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낸싱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방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마진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발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발을 다 빼버린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바이든이 아시잖아요. 신재생적으로 완전히 그냥 올인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셰일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도태가 돼버린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상대 소외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미국 셰일 기업들이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어떤 증산 요구를 이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게 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부품 조달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유정 설비에 들어간 이 철강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인력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석유 기업들하고 이제 그 뭐 협상 얘기하고 있던데 정부에서 또 연방 세금 21%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 협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 기업들은 또 주주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본 논리죠. 네네. 그 비교는 적당한 예는 아닌데 우리로 치면은 K 백신. 아, 백신을 막 네. 그 당시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확산할 네. 때는 무조건 막 만들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든지 막 해준다. 지금은 남잖아요. 만약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시겠지만 메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백신이 임상 1상을 통과를 못한 상황이에요. 아, 지금 원전 얘기하다 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어찌됐건 원전이 네. 지금은 딱히 저기 할 수 없는 대안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라는 거 인정하고 관련 기업들이 있으니까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네, 대장 봐야 됩니다. 맞아야 되고
일진전기, 한신기계.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제 우리 애널리스트 출연하셔갖고 우진, 우진도 조금 우진도 상당히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SMR이라고 하는 예. 네, 그런 개념. 지금 어쨌든 영국의 SMR 방식하고 미국도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 관심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공동 수주로 가냐 단독 수주로 가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단독 수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은 설계 기술이 있고 시공 기술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설계 기술도 있고 시공 기술이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이게 단독 수주로 가야 이제 한전 기술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동 수주로 가게 되면 한전 기술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의 이제 부품 조달 그리고 원자로 어떤 발전 단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일진 전기를 꼽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한수원과 협력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체코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수혜는 일진 전기라고 봅니다. 그 일례로 2021년도 8월 달에 그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발주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일진전기가 한수원의 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전 가동용 변압기를 공급을 받는 어떤 수주를 받는데 1등 역할을 한 게 한수원이고 거기는 수혜를 일진전기가 받거든요. 근데 아마 체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수원에서 그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표를 써서 죄송한데 이 떡고물이 일진전기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왜 말씀드렸냐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한신기계한지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이 그 국내 원전 모멘텀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또 반대로 가격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또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신기계가 또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은 뭐 첫 번째 그 방송 초반에 말씀해줬지만은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암묵적으로 힘 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주가는 지금 전혀 반응이 안 네네.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물론 전체가 다 뭐 무거운 부분도 네네네. 있지만 과거에 보면은 항상 이슈몰이 네. 이런 아이템이 등장하면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특히나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VIP 동선을 막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쵸. 정보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VIP의 그 네. 뭐라 그래야 돼? 그 저기상 경호 의전 경호. 네, 의전 네. 경호 때문에 그런데도 파악을 다 하더라고요. 그냥 어디 간다 그러면은 밀착 취재잖아요. 밀착 취재. 그렇죠. 어디 간다 그러면 네. 갔다. 그럼 그 기업의 주가가 확 또. 그쵸. 근데 요즘 별로. 왜 그러지? 그게 뭐지?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좀 뭐 신재생 좀 밀어준 적이 없었는데 그전 같은 게 많았어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가 그런 맥락이 있었잖아요. 사위 기업.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인적 관계 있어가지고. 뭐 연관성 네네. 뭐 하여튼 그랬는데 자 일단은 원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어제 관심 기업을 이제 이슈와 이제 기업을 네. 가야 되는데 사실은 원준을 준비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우리 황재수 부지점장 네네. 요 코너에 나와가지고 원준을 얘기한 바람에 네. 겹친다 그래서 제작진이 좀 바꿔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 원준은 좀 바꿔야죠. 원준은 사실 네네. 뭐 네 종목 내 종목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오른 건 근데 했고 지금 혹시 시간이 되나요? 지금 벌써 16분인데 지금 원전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원전 얘기는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얘기하려고. 기업 얘기해야 되는데. 네, 기업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냥 오늘 준비한 기업만 해요. 이렇게 준비한 기업이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합시다 이게. 그래도. 네. 원주는 어제 이제 하려고 했다고 했는 것만 멘트하고. 네. 그 자, 오늘 준비한 위메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위메이드 네. 게임으로 갑자기? 네, 이게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으로 네, 네.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가상자산이 이제 이게 상품 거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증권이 될 것이냐 여기에 갈림길에 놓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증권으로 물론 상품이 있다고 해서 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증권으로 가게 되면 어떤 직접적인 규제가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ELTW 시장이 죽었던 것처럼 자칫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일단 준비를 좀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가상자산 위믹스가 지금 모 변호사가 그 자본시장법 그 위반 신고로 금융위에 이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요? 네, 그래서 증권성 판단을 이제 그 금융위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국내는 처음입니다. 국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위믹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P2E라든지 그리고 뭐 암호화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갈림길에 좀 놓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증권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네. 이젠 중요한 건 증권을 그 모집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증권 신고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금융위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법상 들어가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2022년 4월 달에 그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뮤직하우 아실 겁니다. 최근에 네. 뭐 음원거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게 증권으로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뮤직하우에 있는 이 저작권하고 이 암호화폐는 틀립니다. 틀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게 증권으로 판단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어떤 이게 최근의 어떤 그 사례 흐름,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도 판례를 참고를 하듯이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례를 참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증권으로 규정이 됐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 변동 때문에 증권으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변동이 있다라는 건 이익 기대라는 측면에서 증권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투자 계약 증권이 이게 그 뮤직하우가 이제 증권으로 판단되게 되면서 새로 나온 법령 근거인데 이게 투자 계약 증권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본인과 다른 투자자와의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를 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 기대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게임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은 게임 아이템이 이게 돈으로도 거래가 되는데 순수하게 이게 게임 내에서 아이템으로만 활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게 되면서 이 금전적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인데 만약 게임 아이템으로만 끝이 나게 되면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수요로 인해서 거래가 되게 되면서 가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변동 때문에 이 증권으로 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자 계약 증권의 법령 근거를 보게 되면은 금전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 어떤 수익, 그러니까 이익을 기대한다는 측면 때문에 아마 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증권으로 이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가장 또 이제 규제 당국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어찌 보면은 이게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게임주 특히나 P2E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를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준비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 리플랩스라는 그 암호화폐 기업이 현재 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현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 이익 기대, 제3자로 인한 이익 발생. 그러니까 지금 위믹스와 리플렉스와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이익 기대라는 측면이 같이 현재 부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도 그렇고 이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따라서 이 게임 업종 내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뭐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위메이드. 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내용이 있고 항상 정태현 팀장은 이렇게 연구를 해와서 네.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중간에서 들쓰면 안 끼어들려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원전 이슈하고 네. 또 그다음에 위메이드 잘 들었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 이슈앤 소문을 또 오늘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